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비가 추적 내리는 신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형들이 네. 부침개에 막걸리 한잔 하자고 자꾸 부르는 중인데 제가 이 녹음하느라고 아이고 교수님 빨리 못 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뭐 이름 제목만 얘기하면 다 아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략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소설도 소설이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한 아마 그 영화로 잘 아실 겁니다.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보셨을 테고요. 이 위대한 개츠비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과 더불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 미국인들의 뭐랄까요? 이 집합적 심성이랄까? 네. 불안이랄까? 고민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개츠비가 잘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우리를 반드시 행복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인가? 그 의문을 던진 작품이 아닐까 싶고 아마 그런 고민은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개츠비 시대에.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네.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간행된 것은 1925년입니다. 네. 근데 배경은 1922년이에요. 1922년이라 하면은 1차 세계대전 직후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승리를 거두죠. 이른바 전쟁 특수로 이 부가 미국으로 몰려들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재즈 시대라고 해서 정말 그 흥청망청하는 갑부들, 졸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뭐 훌륭한 작품이어서 많은 해석이 있죠. 또 그리고 좋은 작품이라면은 읽는 사람만큼 독자들 수만큼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나름대로 한번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서 오늘날 미국의 불안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짧게 인물을 통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이 개츠비라는 젊은 갑부가 있습니다. 30살 남짓입니다. 네.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이 제이 개츠비는 그 어린 시절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어찌어찌 해서 대단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소설을 읽으실 때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그 사상을 이해하려면은 특히 근대 소설에서는 그 사람의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제이 개츠비의 돈의 출처는 도박과 승부 조작 이런 걸 통해서 얻은 돈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돈이죠. 근데 이 개츠비가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상류 계층의 여성이었는데 이름이 데이지입니다. 네. 근데 이 자신은 별별 없는 사람이니까 이 데이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큰 벽일 수밖에 없겠죠. 네. 한동안 사랑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 군대를 가면서 헤어집니다. 네. 그 헤어져 있는 동안에 톰 뷰캐넌이라는 아주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해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각관계인 셈이죠. 그러니까 부잣것 없었던 제이 개츠비와 부잣집 딸 데이지, 그리고 데이지와 결혼한 톰 뷰캐넌.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5년 동안 이 제이 개츠비는 어마어마한 부를 끌어모읍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의 근거는 도박사 울프신과 함께 모은 것인데 되게 이 승부 조작이나 뭔가 좀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제이 개츠비는 데이지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인수하고 흥청망청 이 파티를 벌입니다. 이 파티를 벌이는 이유는 하나죠. 데이지가 와서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톰 뷰캐넌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마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내가 부자가 되면은 얼마든지 데이지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지점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소설을 읽으실 때 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영화를 보거나 책 날개에 적힌 그 광고 카피를 보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과 청춘, 샴페인과 장미의 나날, 그 찬란한 영광과 슬픔을 그린 순공의 문장,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제이 개츠비라는 남성이 데이지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종의 뭐랄까 인정 욕망 같은 것입니다. 예. 네, 나도 톰이라는 사람보다 얼마든지 돈이 많을 수 있다. 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면은 사랑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 환상의 성을 쌓죠. 데이지는 정말 순정하고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랑은 헛개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바로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헛개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이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제이 개츠비가 추구하는 게 데이지였잖아요. 네. 이 데이지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상징하는 건 그야말로 허망한 꿈 같은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제이 개츠비는 떳떳한 방법으로 정말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대단히 부당한 방법으로 아주 그 음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데이지라는 여성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지를 꽃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 뭐 순정한 여성, 첫사랑의 여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림없습니다.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돈밖에 모르는 정말 물씬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 제이 개츠비가 어마어마한 저택으로 데이지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옷을 보여줍니다. 어떤 옷인고 하니 영국에서 보내온 셔츠들입니다. 이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정말 고급 셔츠를 보여줍니다. 이 고급 셔츠를 본 순간 우리 데이지가 보이는 반응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후 그는 두 개의 엄청난 에나멜 장롱을 열어 보였다. 산더미 같은 양복과 실내복, 넥타이가 걸려 있었고 셔츠가 한 다섯씩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영국에서 옷을 사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거든. 봄, 가을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범선에서 보내준다고. 그는 셔츠 더미를 끄집어내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었다. 얇은 리넨과 두꺼운 실크, 질 좋은 플란넬 셔츠들이 테이블 위로 던져져 다채로운 색깔로 뒤엉켰다. 우리가 감탄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셔츠를 가져왔고 이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언덕은 점점 더 높아만 갔다. 문장이 새겨진 줄무늬 셔츠, 산호빛의 체크무늬 셔츠, 사과빛 푸른 셔츠, 인디언 블루의 이니셜이 새겨진 라벤더빛 혹은 연한 오렌지빛 셔츠들. 그 순간 갑자기 데이지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얼굴을 셔츠 더미에 파묻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너무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그녀가 흐느꼈다. 두터운 셔츠 더미에 파묻혀 그녀의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다. 너무 슬퍼.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을 본 적이 없거든. 네, 이런 식입니다. 제이 개츠비가 그렇게 순정한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이 데이지가 정작 원하는 것은 이런 화려한 셔츠들이었던 것이죠. 예, 한 인간의 내면이나 영혼의 풍경은 전혀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은 짧게 한 군데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네. 뭐 개츠비의 거대한 저택도 헛것이지만은 데이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도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뭐 진심이나 어떤 진정성이 교류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 덧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 개츠비가 데이지를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지는 역시 돈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 짧게 보겠습니다. 네. 데이지의 목소리는 신중한 구석이 없어. 내가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닉 캐러웨이라는 우리 개츠비 저택의 옆집에 사는 그 친구가 된 인물입니다. 네. 목소리에 가득한 건
나는 망설였다. 돈으로 충만한 목소리야. 개츠비가 불쑥 말했다. 바로 그거였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충만했다. 돈,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매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짤랑거리다가 때론 심벌즈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대기도 하고 하얀 궁전의 공주처럼 저 높은 곳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든 소녀상처럼. 네. 제이 개츠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이라 해봐야 5년입니다만은 기다리면서 갈망했던 데이지의 본래 모습이라는 게 바로 돈으로 충만한 목소리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렇게 개츠비가 이 대저택을 인수해서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고 여기에 데이지를 초대해서 사랑을 구하려고 하지만은, 근데 데이지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죠. 네. 이 개츠비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은 데이지가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는 참 야속하죠. 데이지는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자기 남편 톰 뷰캐넌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스콧 피츠제럴드는 톰과 이 데이지에 대해서 경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었다. 어쨌든 그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전부 다 제 입장에서 정당화해버렸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게 경솔하고 혼란스러운 짓이었다. 그들, 톰과 데이지는 경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물과 살아있는 것들을 산산히 부숴버리고 그런 다음에는 돈이나 더 무지막지한 경솔함 혹은 그들을 한데 묶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뒤에 숨었다. 그런 후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말끔히 치우게 했다. 이게 미국의 모습입니다. 네. 대단히 폼나 보이고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경솔하게 이를 데가 없고 온갖 나쁜 짓들 다 저질러 놓고서는 남들에게 다 뒷감당을 하게 만드는 이 미국인의 행동 양식을 스콧 피츠제럴드는 1920년대 이 뉴욕과 이 이스트 에그와 이 웨스트 에그를 중심으로 한 곳을 배경으로 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 소설 읽으면서 저는 좀 뜬금없습니다만은 트럼프를 많이 떠올렸어요. 트럼프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네. 3부까지 나왔는데 그 트럼프와 꼭 닮은 그 인물이 나옵니다. 노란 머리에 그래요? 부동산을 투기한 사람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트럼프를 모델로 했다 그러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어떤 영화 사상가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고 어떤 강자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무수한 컴플렉스로 똘똘 뭉쳐 있고요. 여기서 컴플렉스는 일단 열등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대단히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뿌리가 없는 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도 정당하게 확보한 게 아니고 대단히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는 톰뿐만이 아니고 개츠비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안한 인물로 그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뿌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을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멋진 자동차, 아주 화려한 자동차를 세우고 와서는 드라이브 가자고 닉 캐러웨이에게 제안하는 부분인데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자랑하면서 얼마나 불안을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인들의 집합적 그 무의식에 집단적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정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잠깐 볼까요? 그는 자기 차의 대시보드 위에서 미국인 특유의 다채로운 동작으로 균형을 잡으며 서 있었다. 내 생각에는 그런 행동은 어릴 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똑바로 앉아본 적이 없어서이고 더 나아가 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벌여대는 신경질적이고 즉흥적인 게임들 때문인 것 같았다. 이런 특성은 꼼꼼하게 격식을 차리는 그의 매너와는 별개로 참을성 부족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다리를 떨면서 불안하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곤 했다. 그는 나를 보며 자기 차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이봐 친구 멋지지 않아? 응?
그는 차를 좀 더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운전석에 뛰어내렸다. 전에 본 적이 있던가? 봤다. 모두가 봤다. 고급스러운 크림색의 니켈 장식이 번쩍이고 여기저기 불룩불룩 솟아있고 엄청나게 길고 모자 상자와 도시락 상자와 공구함이 완비된 거기에 한다스의 태양들을 반사하는 바람막이의 미로 여러 겹의 창과 푸른색 가죽 시트에 앉아 우리는 시내로 떠났다. 내일 호화로운 자동차, 이게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차가 되는데요. 이 호화로운 자동차를 앞에 두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요. 그리고 이 경솔한 신경질적이고 즉흥적인 모습들, 경솔한 모습들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일약 그 세계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그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른바 세계 경찰 국가가 되죠. 네. 세계 경찰국가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지금 이란에서 벌이고 있는 짓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교수님 위대한 개츠비를 선택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이 위대하다는 말은 무모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말로 얘기하자면은 물론 뭐 영어로는 The Great입니다만은 The Great Gatsby입니다만은 대단하군, 참 잘났어, 뭐 이 정도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국인들은 남을 짓밟지 않고서 어떤 국가든 어떤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어떤 그 파국도 마다하지 않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The Great Trump입니다. The Great Gatsby와 함께 그 연상해서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선망했던 사랑의 그림자, 이 데이지는 돈을 추종하는 헛개비였던 것이죠.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시면 정말 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츠비를 고독하고 장미를 물고 샴페인의 축제 속에서 혼자 깨어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은 글쎄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의 핵심에 다가가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뜻있는 작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